안녕하세요. 효도하는 건강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없을까? 예전에는 계단도 쉽게 올라갔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게 되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강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음식이 근육을 녹입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가 정말 근육을 녹여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을 자주 많이 먹는 식습관이 근육을 지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르신들이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섭취 횟수와 양을 줄여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럼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걱정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음식마다 대신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만두, 고구마 튀김, 전이나 부침개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밥은 잘 안 넘어가도 튀김은 먹을 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튀긴 음식이 맛있는 만큼 기름과 열량이 많아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자체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과 함께 먹고 소스까지 찍어 먹고 국이나 찌개까지 곁들이면 한 끼의 열량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육을 지키려면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먹는 것보다 양질의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먼저 채우게 되면 정작 필요한 단백질과 채소 같은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한 끼 한 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튀김 몇 조각으로 배가 불러버리면 그만큼 단백질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체중 증가나 대사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튀김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먹는 튀김 한두 번 때문에 근육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매일 튀김을 먹는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세요. 튀김 대신 구이, 찜, 삶은 음식,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후라이드 치킨 대신 구운 닭고기를 선택하고 생선을 먹을 때도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 하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음식 아닌 음식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음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아. 저녁에 소주 한두 잔 정도야.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섭취량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술 한 잔을 마셨다고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술과 함께 기름진 안주를 먹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소주와 삼겹살, 맥주와 치킨, 술과 전, 술과 각종 가공육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만 문제가 아니라 술과 함께 따라오는 식습관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신 날에는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아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운동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고 잠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회복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음식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매일 마시는 습관은 줄이는 것, 그리고 한 번 마실 때 과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오늘은 괜찮겠지 하면서 안주까지 많이 먹게 되는 분이라면 술의 양뿐 아니라 술자리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과 같은 가공육. 아마 냉장고를 열어보면 한두 가지쯤은 들어있을 겁니다. 가공육은 제품에 따라 나트륨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짜게 먹는 습관이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을 반찬으로 자주 먹으면서 김치, 장아찌, 젓갈, 찌개까지 함께 먹으면 한 끼의 나트륨 섭취량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근육에 좋은 음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무조건 근육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햄이나 소시지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매일 먹는 반찬에서 가끔 먹는 반찬으로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햄 대신 두부, 소시지 대신 달걀, 베이컨 대신 생선이나 살코기.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세요. 건강한 식사는 갑자기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바꾸는 것이 오래가기 쉽습니다. 네 번째, 단음료와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도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커피에는 설탕이나 시럽을 넣고 밤에는 달콤한 과일까지 많이 먹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물을 잘 안 드시는 대신 달달한 음료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음료는 배는 크게 부르지 않으면서 당과 열량을 쉽게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빵 한 조각, 과자 몇 개를 먹었다고 근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의 중심이 밥과 반찬에서 빵과 과자, 달달한 음료로 바뀌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입니다. 배를 채우는 음식이 단 음료와 과자라면 근육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식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달달한 과자 대신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 두부, 과일의 적당한 양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가능하면 물을 기본으로 하세요. 커피를 드신다면 설탕과 시럽을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마지막 음식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국물, 찌개, 라면, 젓갈, 장아찌, 짠 반찬,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 싱거우면 맛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전체적인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국물 음식은 국물까지 모두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찌개를 끓였다면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조금만 먹습니다. 라면을 먹는다면 스프를 전부 넣지 않거나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치나 젓갈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조금 줄이고 싱거운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을 줄인다고 해서 밥을 굶거나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여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튀긴 음식, 술,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단 음료와 과자처럼 당이 많은 음식, 그리고 지나치게 짠 음식.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럼 먹지 말라는 음식이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무언가를 무조건 끊는 것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 좋지 않은 음식의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줄이는 음식보다 챙겨야 할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챙겨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함께 드세요. 밥만 먹는 것보다 밥과 단백질 반찬, 그리고 채소가 함께 있는 식사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근육만 지키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과 뼈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근육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면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본 틀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건강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